입시계의 패자부활전, 편입이라고 하면은 정말 개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자칫하면은 다 떨어질 수도 있다, 울킬 당하는 학생들 정말 수두룩하다 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저에게 편입이 정말 꿀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지원 자격과 전형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최신 편입 트렌드부터 편입의 지원 자격과 전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들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편입에 대한 A to Z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최신 편입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편입제도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편입이라는 제도는 맨 처음 인트로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패자부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 대다수가 지방대 혹은 전문대 출신으로 이미 정시 혹은 수시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수시나 정시 입시로 이미 학교에 간 학생들에 비해서는 학업적인 수준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편입은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에 비해서 N수생의 비율이 월등하게 적습니다. 편입이란 거는 입시로서의 마지막 도전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2년, 3년 질질 끄는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편입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가 조금 다를 뿐 동등하게 낮은 수준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왜 그러면 올해 편입이 이렇게 쉽다고들 이야기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의학 계열로의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현재 의치한수 등 의학 계열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편입 TO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몇 년째 악화되고 있는 취업난으로 인해서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취업이 보장되는 의학 계열로의 진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심지어 멀쩡하게 좋은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도 다니던 현재 대학을 보험용으로 휴학하고 의대로의 진학을 위해서 다시 수능을 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느 대학 이야기 같냐고요? 바로 서울대학교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현재 대학들에서는 계속돼서 결혼들이 생기고 있고 이것들이 그대로 편입 TO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 2, 3년간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편입 TO가 소폭 상승하거나 유지된다고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편입 꽤나 할만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올해 24년도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꽤나 안도감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야기할 지원 자격과 그리고 전형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편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원 자격과 학교별 전형,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세세한 전략까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편입은 크게 두 가지 지원 자격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죠. 첫 번째로 일반 편입은 전문대학교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 2학년까지 마쳤거나 학점은행제로 6에서 80점을 이수하면 지원 자격을 갖출 수가 있고, 학사 편입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학점은행제로 14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지원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대충 느낌상 2년짜리랑 4년짜리로 차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이면에 있는 차이점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경쟁자들의 수준이죠.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학사 편입의 조건이 이 4년제 대학을 다 졸업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4년제 대학을 통으로 다 졸업하고 나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자퇴를 하여 다니던 학교에서 학점을 끌어오고 여러 가지 자격증과 독학사를 취득해서 학점은행제로 140학점을 만들게 되죠. 제가 방금 자퇴를 했다고 했죠.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저도 학사 편입을 했지만 저와 같이 지방대 혹은 전문대를 다닌 학생들은 이 자퇴를 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대학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본인이 한양대 편입을 희망하는 한국외대 학생이라면 이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퇴까지 한다는 건 이 학생에게 너무나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굳이 자퇴를 하지 않고서 일반 편입으로 응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서울 중위권 이상을 다닌 학생들에게는 굳이 따로 학사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리스크도 있지만 이 학사 취득을 하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거든요. 이게 하나의 과목을 더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어쨌거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경쟁자의 수준의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리스크를 좀 감수할 만하다 싶으면은 편입 공부와 함께 학사 취득 과정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인문계 편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뒤이어 이야기하겠지만 인서울 인문계 편입은 편입 영어 딱 한 과목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어 잘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죠. 흔히 겉모해라고 지칭되는 이 학생들이 일반 편입 지원 자격만을 갖고서 이 편입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 편입으로 인문계를 준비한다?
이건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는 거죠. 2학년까지 마친 학생들이라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뛰어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어려운 편입 단원만 어느 정도 극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위권 그리고 최상위권 학교에도 덜컥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맨 처음 이야기했던 편입이 절대 꿀이 아니라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인문계 학생 중에서 내가 영어의 신이다 라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반드시 학사 편입을 좀 고려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의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나의 합격 확률을 높여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편입 지원 자격만큼이나 편입의 난이도를 결정짓는 게 바로 편입 전형입니다. 편입 전형은 학교, 학과별로 좀 다르지만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해보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편입 영어, 편입 수학을 준비하는 인서울 편입, 그리고 논술과 전공 공부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하는 연구대 편입, 마지막으로 공인 영어와 학교 성적을 바탕으로 한 직업고 편입이 있죠. 인서울 편입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경우로 인문계의 경우에는 편입 영어 단 한 과목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같이 공부한다던가 아니면은 편입 수학만 공부한다던가 심지어 편입 영어로만 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이야기한 연구대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는 인문 사회 논술을 준비해야 하고 자연계는 물리, 화학, 생물 등의 전공 시험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할 때 공인 영어 자격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고 편입은 다니고 있던 학교의 성적과 공인 영어로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어쩌면 토익 점수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가장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 많은 학교들이 공인 영어가 아닌 편입 시험을 자체적으로 출제하고 있어서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가장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는 전형은 바로 첫 번째로 이야기한 인서울 편입입니다. 갈 수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난이도가 뒤이어 이야기한 연고대 편입과 직업고 편입의 한 중간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1년 정도 수험을 준비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이 3가지 전형을 모두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인문계 학생이고 1월부터 시험을 준비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는 우선 편입영어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편입영어를 준비하는데 기초가 되는 중고등 어휘나 그리고 구문학습을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단계별로 문법, 논리, 독해 강의를 들으면서 실력을 쌓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커리를 타게 되면 5월이나 6월쯤에는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공인영어 시험을 보는 거죠. 공인영어를 처음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편입영어를 준비하게 되면은 이 편입영어의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RC 파트의 영어 수준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토익 시험을 연습 삼아서 한번 시험 보고 그때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토익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이 파트가 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 기출을 사다가 그 유형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LC, 듣기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공인영어를 준비한다기보다는 편입영어를 공부하는 도중에 토익 시험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이 점수를 만들어 내가는 거죠. 부족한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면은 목표한 토익 점수를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 7월, 8월이 오게 되죠. 이때 본인의 편입영어 점수가 한 80점 이상이다 싶으면 이제 논술을 보는 연구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논술이라는 게 사실 감이 있는 학생이라면 3개월 정도면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감이 전혀 없는 학생들은 1년을 준비해도 실력을 늘리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는 연구대는 연초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은 편입영어를 우선 준비한 뒤에 이게 좀 안정이 됐다 싶으면은 그때 연구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거죠. 이건 연구대를 준비하는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7월, 8월부터는 이 편입 영어와 논술을 함께 병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편입 전형별 전략까지 모두 다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떤가요? 꽤 할만해 보이나요? 앞으로 학사 편입, 일반 편입, 그리고 편입 영어, 편입 수학 등등 좀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보는 영상들을 만들 생각인데 이게 하나하나 뜯어서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간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한다면은 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방향성을 뭔가 잘못 잡게 되면은 울킬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저희 규르르 편입에서는 방향성과 공부 방법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개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 그럼 지금까지 규르르 편입의 이모트 코치였습니다. 안녕.